안녕하세요. 읽어봄입니다. 오늘은 피터 린치와 존 로스차일드가 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뭔가를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를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런 게 더 많았을 거예요. 요즘 제게 그런 것들은 대개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중 하나가 마젤란 펀드예요. 수익률이 무척 높다고 들었고 이름을 보니 펀드인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피터 린치도 그래요. 대단한 투자자라고 여러 책에서 언급하고 피터 린치의 책을 추천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피터 린치가 바로 그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이래요. 이번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놀랄 때가 많았어요. 우선 이채원의 가치투자라는 책을 무척 흥미롭게 읽었었기 때문에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의 이채원 님이 추천사를 쓴 걸 보고 반가웠어요. 추천사에는 피터 린치를 전형적인 가치투자자로 보기에는 워런 버핏과 차이가 크다며 둘을 비교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트레이더는 아닌 것 같아서 책을 읽는 동안 가치투자자의 모습에 빗대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의외인 면이 있었어요. 피터 린치는 기업의 주식을 6가지 유형, 즉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로 분류해요. 가치 투자에서는 PER이나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피터 린치도 자산주나 저성장주를 선호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성장주를 제일 선호한다는 말에 놀랐어요.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도 아주 꼼꼼히 볼 줄 알았는데 특정 주식 유형에 투자할 때 외에는 무시해도 된다고 한 것도 의외였어요. 추천하는 주식도 왜 그런 주식을 추천하는지 설명을 읽기 전에는 뜻밖이었어요. 지속해서 사야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를 추천하는 건 다른 책에서도 본 내용이라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틈새를 확보한 회사의 주식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의 주식을 추천한다는 말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따분하고 우스꽝스러운 기업의 주식, 따분하거나 혐오스럽거나 음울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주식, 유독 폐기물이나 마피아와 연관 있다고 소문난 회사의 주식, 성장 정체 업종의 주식,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분석가가 조사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추천한다는 말은 이상해 보였어요. 그런 주식이 어떤 면에서 좋을지 바로 생각나지 않았어요. 설명을 읽고 보니 이런 주식은 모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니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경쟁 업체가 몰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작아요.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고 읽었을 때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접하니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어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는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해야 할 질문 3가지, 펀드 매니저보다 개인 투자자가 유리한 점, 피터 린치가 기피하는 주식 등도 나와요. 옛날에는 미국에서도 주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주위에서 말리는 분위기였다는 게 신기했고, 특히 제 눈에는 어마어마한 투자 사례 속 수익률을 보는 것도 재밌었어요. 이 책은 2017년 최신 개정판이긴 하지만 처음 나온 건 1989년이에요. 몇십 년 전에 쓴 책이니까 아무래도 그 점을 생각하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유익한 책들을 읽었을 때도 그렇듯이 이 책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